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파리의 이강인이 런던으로 손흥민을 찾아가 사과하면서 축구대표팀의 불화가 봉합됐습니다. 축구협회는 물러난 클린스만 감독의 후임 인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부상 중인 중국의 직구 쇼핑 앱 테무가 다단계 방식과 룰렛 게임을 본뜬 무차별 마케팅으로 우리를 믿고 있습니다. 문제가 뭔지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가 영국 런던으로 날아가 9살 연상의 주장 손흥민 선배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손 선수가 이런 내용들을 자신의 SNS에 공개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자신의 SNS에다가 이제 화해하는 장면 그리고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고요. 이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가 이 자신은 물론이고 이 국가대표팀 모두에게 사과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가 이 좋은 선수, 좋은 인간, 좋은 사람으로 또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겠다라는 말까지 덧붙였는데요. 자, 우리가 가장 보고 싶었던 장면이죠. 네. 이 두 선수 간의 갈등을 뭐 법률이나 징계나 규정을 들이대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심 어린 대화로 풀고 화해하기를 바랬는데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겁니다. 자, 얼마나 우리 국민들, 축구 팬들이 이 모습을 기다려 왔는지 또 손흥민 선수를 얼마나 아끼는지 한 장의 사진을 보여줬는데 이 사진에서 입고 있었던 손흥민 선수의 그 티셔츠. 저 셔츠요? 네. 예. 이 티셔츠가 어제 완전 매진됐습니다. 아, 저게 또 완판이 됐군요. 자, 이강인 선수도 자신의 SNS에 손 선배를 만나고 이렇게 사과한 내용을 글로 올렸습니다. 다른 동료들에게도 최 평론가 얘기한 대로 일일이 연락해서 사과를 했다. 대부분이 선배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강인 선수가 지금 2001년생이죠. 예. 23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리지만 또 아주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이니까 패기가 넘쳐가지고 또 선배들한테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사과를 잘했다. 이 점은 우리가 격려를 많이 해줘야 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큰 실망을 끼쳤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 흥민이 형은 흔쾌히 반겨줬다. 팀의 존중과 헌신이 제일 중요하다. 예. 그야말로 바짝 머리를 숙인 거네요. 바짝 머리를 숙였죠. 왜냐하면은 이게 두 번째 사과문이거든요. 1차 사과문을 변호사를 통해서 한번 올렸다가 네. 질책을 당했죠. 구체적이지 못하고 진정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두 번째 사과문인데 이 사과문에는 뭐 손흥민 선수 정확하게 이름 흥민이 형이라고 적시를 했고요. 대표팀 모두 그리고 축구 팬들에게 잘못했다고 분명히 사과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두 선수의 갈등 화해도 더 중요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와 이 화해를 통해서 대표팀이 제대로 된 경기력을 회복하는 것을 가장 바랬던 거죠. 지금까지 이 두 선수 간의 그 화해와 그 이후에 벌어진 양상들은 진심이 오갔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네. 다음 달 2차 예선전을 앞두고 있는데 대표팀이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네. 다시 이제 원팀으로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희망을 안게 됐습니다. 네, 태국전이 이제 두 경기가 예. 3월에 잡혀 있으니까 그때까지 빨리 정비를 해야겠습니다. 자, 이런 중에 손흥민 선수가 런던의 한 패션 행사장에서 톱스타죠. 전지현 씨와 다시 만난 모습이 공개돼서 화제가 됐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네. 자, 손 선수는 저 때도 손가락에 그 탈구된 거, 보호대를 끼고 있는데 표정이 아주 밝아요. 이 손가락은 굉장히 예민한 곳이니까 탈구됐으면 상당히 오랜 기간 이걸 끼고 있어야 될 겁니다.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전지현 인류 배우하고 인류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만나서 근데 특히 이제 둘은 작년 9월에도 버버리 둘 다 버버리의 그 엠베서더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만났고 이번에 또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네. 정말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할 정도 보면 비속말로 뭐라고 했는데 아마 둘이 사이가 그만큼 친하다. 이런 뜻이겠죠. 예. 네. 자, 이제 우리는 북중미 월드컵 예선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축구협회가
클린스만 감독의 후임 인선에 그야말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국내파 감독들이 나올 거라고 합니다. 박항서 감독의 이름도 나오고 홍명도 감독의 그 이름도 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가 이제 어제 1차 회의를 열고 이 정혜성 위원장이 1차 회의 결과를 브리핑을 했거든요. 자, 모두의 관심사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자, 다음 달 21일과 26일에 태국과 2연전 월드컵 2차 예선전이 있거든요. 네.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먼저 하고 태국 가서 예. 하고. 네.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임시 감독으로 갈 거냐 아니면 정식 감독으로 갈 거냐. 임시 감독도 있나요? 원포인트 릴리프로 임시 감독에 맡겼다가 6월 달에 시간을 두고서 정식 감독 뽑자는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태국전만 2경기 치르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어제 회의에서는 그 위원들이 정식 감독으로 가자는 의견이 주류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식 감독으로 갈 뜻을 네.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외국인 감독을 갈 거냐, 국내 감독을 갈 거냐, 이것도 이제 관심사였었는데 어제 정혜성 위원장의 발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 감독은 우리 선수 파악하는 데에도 불리한 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국내 감독으로 갈 뜻임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우리 그 K리그. 예, K리그 주요 감독들, 이 홍명보 감독이나 김기동 감독이나 또 이 박성화 감독 이름도 나왔고요. 박성화 감독. 예. 이런 그 이름이 자천타천으로 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24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2차 회의가 있거든요. 2차 회의 때 주요 후보군 명단을 추리겠다. 그리고 인터뷰 일정을 잡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간에 나온 동남아 쪽 하면 또 박항서 감독 아니냐 그래서 이제 본인은 뭐 뜻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임시 감독이 된다면 박항서 체제도 잠깐 얘기 나왔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임시 감독 체제는 아닐 것 같고요. 정식 감독으로 간다고 얘기를 했고요. 박항서 감독은 이제 본인이 이전에 대표팀 감독 자리는 후배들에게 양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는 있죠. 지금 K리그가 3월 1일에 개막을 하거든요. 3월 1일 개막에 맞춰서 소속팀에 있는 감독들은 이 프로팀을 전부 다 조련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표팀 감독으로 빼간다라고 네. 하면 구단과 축구 K리그 팬들이 반발할 여지가 크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의 그 경력으로 봐서 대표팀을 맡을 만한 감독 중에 팀이 없는 감독, 소속 팀이 없는 감독을 우선시한다면 박항서 그렇다면. 감독에게 기회가 갈 수도 있겠죠. 네, 어쨌든 국내파로 빨리 보임한다. 자, 이런 원칙이 섰으니까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야구계, 특히 프로야구계가 또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금을 미국에서는 스토브리그라고 하죠. 날로 쬐면서 이제 다음 시즌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연 들썩이고 있어요. 메이저리거 그 유명한 류현진이 친정인 한화에 12년 만에 복귀한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도 나왔네요. 예, 어제 결정이 입단이 임박했다라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고요. 자, 오늘 조금 전에 한화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한화는 류현진 선수와 8년간 최대 170억 원의 계약을 했습니다. 8년. 좀 의외죠. 이 류현진 선수가 지금 36살이고요. 나이를 감안해 볼 때 보통 평균적으로 한 4년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44살까지 뛴다는 건가요? 예, 8년 계약은 좀 계약 기간이 의외의 장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한화는 믿고 내보낼 수 있는 에이스를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류현진 선수가 가세하는 한화의 전력은 이 가을 야구에 도전해 볼 수 있는 5강권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5강권이다. 예. 자, 우리가 야구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류현진이라는 이름값이 있어요. 한화 팬들 좀 죄송한 얘기지만 보살 팬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도 지는데 익숙해서 이제는 좀 이겨보자. 그래서 이제 류현진을 맞아들이고 있습니다. 저 주필께서 보실 때 예. 이게 야구 이상의 문제거든요. 예. 류현진이 돌아온다. 어떻게 보십니까? 유현진이 돌아오면 거기 물론 야구단 그 선수들의 사기는 물론이고 또 그 고향 팀, 홈팀하고 그 팬들 굉장히 이제 지금 사기가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고 또 뭐냐면 이미지 자체가 팀의 이미지 자체가 류현진 그 선수의 그 네임밸류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뭐 너무 8년간 너무 길지 않냐가 아니라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 저는 또 그렇게 보이네요. 네. 어쨌든 축구계, 야구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 최동호 스포츠평론가와 집중적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몇백 원짜리 물건을 사는데도 배달비 없이 배송해주는 중국 쇼핑 어플 테무가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단계 방식과 룰렛 게임을 본뜬 공격적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이 주제는 백기종 동국대 법무대학원 지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요, 스마트폰 광고 또 주변 입소문에 솔깃해서 테무에서 물건을 두어 개 사봤는데 잘 왔습니다. 그야말로 테무 열풍이 불고 있죠? 네, 중국의 판더더 모기업이죠. 이 테무가 지금 여러 가지 아주 저가입니다. 뭐 예를 들어 1달러에서 5달러, 전자기기도 5달러에서 15달러 정도로 그래서 지금 이 테무에 관련한 부분들이 급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거의 한 700여만 가입자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업체에 상당히 리스크를 안기는 형태인데 저거의 약자가 팀업 그렇죠. 프라이스 다운의 예. 그 첫 글자를 딴 거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테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이제 그 캐치 슬로건이죠. 이런 부분이죠. 뭐 여럿이 함께 가격은 낮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먹혀 들어간다는 건데 이게 우리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그런 어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세계적인 현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알리깡이란 뭐 이거 속칭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표준말은 아닙니다. 테무깡이란 말이 덩달아 유행하고 있습니다. 확 깎아준다. 또 큰 혜택을 준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저렴하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배송한 물품을 포장을 뜯어서 이제 소위 오픈을 하게 되면 열린 컨텐츠를 올리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그 인센티브를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끈질기게 집요하게 이제 참여를 해서 그다음에 공짜 물건이라든가 쿠폰이라든가 크레딧을 받는 이런 이벤트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20대, 30대, 심지어 10대까지 열광을 하는 형태가 돼버려요. 5, 60대들도 많이 사요. 네, 물론 5, 60대도 많이 사지만 특히 젊은 층에서 이 테무에 소위 그 앱을 가입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지금 소비를 촉진시키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이 마케팅 전략이 물품 공세, 크레딧 이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광고 이런 것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쏟고 있습니다. 네, 자 보시다시피 저게 무슨 돌리는 거잖아요. 네, 룰렛이라고 하죠. 판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테무깡이 소비자 우롱의 요소가 좀 있다. 이런 지적이 많다는 겁니다. 다단계 방식을 본뜬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룰렛이면 도박인데 그렇죠. 이거 돌리면 막 돈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룰렛 게임 하면 러시안 룰렛 게임을 이제 연상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만약에 100코인을 받게 되면은 계속 그냥 룰렛을 돌리죠. 그럼 99가 됐을 때 이제 이걸 계속 피싱 하는 겁니다. 한 명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액수가 다운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서 어떤 현상이 오냐면 가입자를 추천을 하라. 그래서 가입을 시키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지연 작전을 쓰면서 가입자 수를 늘리고 그러니까 달성하면 그렇죠. 다음 꼬지를 제시해가지고 또 하게 하고. 예. 그러니까 쉽게 이게 공략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죠. 이렇게 되면서 가입자 수를 늘리고 소위 커머스를 늘리는 이런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못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물론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건데 테무 측에 자 이런 행태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요? 이렇게 했더니 한국 테무지사인가요? 법적 문제는 전혀 없다. 이렇게 대답했다는데 지금 이런 이건 겁니다.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지금 사용자 약관 규칙을 다 공지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형태로 참여를 하게 되면은 보상이라든가 성공을 많이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 부분을 국내법으로 다루기는 굉장히 문제가 있죠. 왜 그러냐면 중국의
예를 들어서 본사를 둔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오는 제품에 대한 뭐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으로 이 제재하기는 한계가 있다. 이러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게 법적인 제재가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관련 기관에서는 사실은 보완하고 입법을 해야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지금 반론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자, 싼 게 비지떡이란 말도 있어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보기엔 그런데 그럴싸하고 명품 같은데 이른바 가품, 뭐 짝퉁이라고도 하죠. 또 카피, 복사품들이 많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딱 짝퉁 제품들을 이렇게 대놓고 팔아도 되는 건가요? 네,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적재산권 침해이고 이제 상표법 위반일 수가 있는데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가품이나 소위 우리 국내 유명 브랜드 가품도 지금 팔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어떤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 그런데 역시 이 중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제재가 어렵다고 하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죠. 네. 자, 품질 자체도 미국에서 말썽이 났습니다. 한 여성이 테무에서 산 부츠를 신었는데 평생 장애를 얻었다. 이런 신고를 했다네요. 그 말리라는 간호사 직업입니다. 이분이 이제 12달러에 산 부츠를 신고 있다가 며칠 만에 이게 이제 구멍이 나면서 굉장히 날카로운 흉기에 이 발가락에서부터 발목까지. 저 보세요. 저 네. 찢어진 거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2달러에 샀던 게 뭐 2,000달러 이상의 이제 치료비랑 이런 배상을 해줬다라고 하지만 이 말리라는 간호사는 평생 테무를 앞으로 이용하지 않겠다.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가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장 번호를 보내라. 네. 이렇게 되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송장 번호를 보내줬는데 조치가 없다. 예, 조치가 없다. 그래서 평생 이 테무에서 파는 물건을 구매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것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테무가 알리를 뛰어넘시 엄청난 지금 돈 공세를 퍼붓고 있어요. 미국 최대의 스포츠 축제, 프로풋볼 결승전이죠. 미식축구 슈퍼보울에 광고를 내보냈는데 그야말로 상상 초월의 금액이에요. 예, 지금 뭐 거의 그 90억 상당의 준하는 광고를 내고 그다음에 1,500만 달러. 불과 30초에다가. 그렇습니다. 30초에 6번을 광고를 했는데 이런 거대한 그 물량 공세를 폈죠. 또 경품액이라는 게 거의 200억 수준, 190억에서 200억 수준의 경품이나 이런 물량 공세를 폈단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전국에 그 세계적으로 2억 명, 소위 글로벌 시청자들 2억 명을 상대로 굉장히 크게 클로즈업 돼 버린 거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생각했던 것보다 광고에 투입한 그런 액수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본다. 이런 지금 결론이 나왔다는 거죠. 네. 세계적 슈퍼스타인 테일러 스위프트가 또 참석했던 그런 결승전, 그 애인이 우승팀의 선수였거든요. 네, 켈리. 그러면서 이제 트래비스 켈리죠. 네. 그게 이제 확 또 화제가 됐습니다. 한편 테무 등 중국의 이커머스 앱들이 광고를 분명히 이렇게 메시지로 보내는데 여기에 광고 표기를 안 해요. 그렇습니다. 그건 법적인 문제 아닌가요? 법적인 문제입니다. 소위 수익성 광고를 보내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광고 표시를 하지 않고 수익성 광고 문자를 보내게 되면 이게 정통망법으로 처벌을 받고 최대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 측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조치가 있고 사실 이런 사례로 국내 이 브랜드 회사가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네. 자, 문제는 국내 소비자와 국내 업체들의 불만이 지금 계속 쌓이는데 실질적인 제재가 어렵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좀 미비하죠?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어떤 구매 상품, 직구로 구매한 상품에 대한 제재가 어렵다고 하는 부분은 이 법적인 보완이나 시스템이 완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기업체는 처벌을 받는데 해외에서 들어오는 직구 상품에 대한 제재라든가 이런 법적인 처벌 규정이 이제 미미하다, 어렵다. 이렇기 때문에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통망법에 의한 수익성 광고 부분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지만 직구에 대한 구매 물품에 대해서는 이 처벌할 법적 규제가 미미하다. 이런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네. 뭐 소비자의 선택이지만 법적으로 우리 소비자들 빨리 보호하는 그런 후속 조치가 그렇습니다. 나와야 될 완벽한 것 시스템이 마련돼야 될 같습니다. 걸로 분석이 됩니다. 네. 백기종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목요일 정책엔 이슈는 여기서 오늘 좀 짧아졌는데요. 아쉽습니다. 내일 낮 1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